극단적으로 봤을 때 첫 네네. 번째는 음악 들으러 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원나잇 때리러 가는 사람. 우리 범준 씨는 네. 어느 쪽이었어? 최상위 포식자, 잘생긴 남자입니다. 잘생긴 남자는 찐따들처럼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거대로 생각하는 석상 느낌 나고, 그렇죠. 움직이면 섹시하고, 클럽에는 잘생기고 이쁜 애들을 돋보여주기 위해서 못생긴 애들도 필요하니,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 필요하시다. 너네들도 필요하니까 입구는 이퀄 출구입니다. 네. 벽 쪽은 커플들 스킨십 구경하고 싶으면 가라. 자, 행아웃 위드 A캐스트의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팟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팟캐스트 이름은 짠캐스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클럽 문화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한국 클럽만의 독특한 특성과 그리고 외국 클럽과의 차이점까지 함께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짠 캐스트는 뭡니까? 저희가 그 한국인들이 건배를 할 때 뭐라 하니까 짠 그쵸? 건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술과 이런 관련된 놀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팟캐스트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정서에 걸맞는 짠이라는 어떤 의성어와 팟캐스트 캐스트를 떼서 짠캐스트라고 이름을 지어봤고, 오늘 주제가 이제 클럽이잖아요. 클럽. 그렇죠. 하기 전에 뭐 클럽 좀 다녀봤습니까? 제가 클럽을 군대를 다녀와서 네. 그때 헌팅도 해보고 네. 클럽도 새로 가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20살 때부터 클럽을 가봤냐는 아니고, 왜냐면 좀 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네. 그런데 네. 클럽이란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문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우리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클럽을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클럽에 대한 오해 좀 얘기해 네, 볼까요? 오해에 대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 드리려고. 오해 뭐가 있죠? 클럽을 다니는 사람들은 문란하다라는. 클럽을 다니는 사람 몰라하다. 그렇죠. 이거 선우 씨 생각은 뭔데? 보통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들죠? 되게 야하게 입고 글래머러스한 그런 여성분들이 막 와가지고 부비부비? 부비부비도 하고, 특히 남자들도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좀 문란한 어떤 스킨십을 좀 주로 하는 그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이런 거 봤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클럽을 간다고 해서 문란한 건 아닙니다. 근데 문란한 사람들은 클럽을 다 갑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네. 극단적으로 봤을 때 첫 네네. 번째는 음악 들으러 가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나잇 때리러 가는 사람. 우리 범준 씨는 네. 어느 쪽이었어? 저는 이걸 동물로 표현하자면 먹잇감을 찾는 사자였지만 항상 포기하고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포기하고 같습니다. 국밥을 먹으러 가는 사자. 국밥 먹으러 클럽 갔습니다. 저는. 네.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클럽을 몇 번 다녀본 이후로, 제 아시죠? 저 원래 파티랑 행사 기획자로 일을 했었잖아요. 그거의 연결선상에서 제가 클럽에서 하루 이틀 정도 행사를 하고 일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오픈부터 마감까지. 그런 만큼 제가 클럽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린 거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클럽은 이성을 만나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하룻밤 즐기려고. 사실 나쁜 건 아니죠. 그게. 그렇죠. 나쁜 네. 건 아니죠. 내가 정말 노래를 좋아해. 그리고 EDM이나 뭐 힙합도 있고 뭐 다른 장르도 있고 그런 것들을 들을 기회가 좀 사실 없잖아요. 사실 음악을 듣는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콘서트 공연장 가면은 가격이 엄청 비싼 돈을 주고, 그렇지. 그리고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시즌별로 가는 거잖아. 보통 여자분들은 음. 무료로 입장하기도 하고, 남자분들 많아야 뭐 15,000원에서 30,000원 사이 그 정도 내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듣는다. 가성비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문란한 사람들이 평소 낮에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건 맞대. 다 그런 건 아니다. 네.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지 클럽을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문란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빼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클럽을 이제 20살 처음 갔거든요. 네. 20살 1월 1일 날. 네. 근데 사실 이빼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보통 그거죠. 남자들은 20살을 이빼는도 있어요. 강남 쪽 같은 데 가면 아무래도 20살 남자는 좀 입밴 당하고, 근데 잘생기고 키 크고 하면 얘가 20살만 돼도 돼요.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된다. 사실 그냥 잘생기면 장땡이거든요. 입밴 당해 보셨나 봐요.
저는 안 당해봤죠. 클럽에 갔을 때 잘생기고 이쁜 애들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클럽은 장사 안 돼요. 그래요? 못생긴 애들이 들어와 줘야 잘생긴 애들이 돋보여지고 음. 예쁜 애들도 돋보여지기 때문에 못생긴 애들도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줘야 된다. 네. 보통 입밴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죠. 네. 왜? 어릴 때 네. 클럽을 모를 때 네. 까이면 나 얼마나 네. 그 속상하고 수치스러울까 막 네. 이런 고민해. 결론만 얘기해 드리면 입밴은 거의 없다시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다만 본인의 외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보통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입밴보다도 여기에 오는데 교복 입고 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할로윈데이 제외하고. 증권사 회사원들처럼 완전 풀 세팅 정장 입고 오면 좀 그렇겠죠.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는 옷 정도만 준비해 주셔도 입밴 걱정은 사실 네. 없고. 클럽에는 잘생기고 이쁜 애들을 돋보여지기 위해서 맞아요. 못생긴 애들도 필요하니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 필요하시다. 그 너네들도 필요하니까 입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해라. 네. 이게 가보시면 아시는데 클럽들이 다 호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클럽 중에서 물이 좋고 음. 잘 나가고 특히 어. 음악이 좋아서 어. 성황리에 잘 되는 클럽들이 있고 반면에 한 명 한 명이 궁에서 지금 오히려 모집하는 데도 많으니까 입밴 걱정돼서 못 간다는 그건- 오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가는 사람도 있죠. 클럽을 혼자 갈 수 있냐부터 좀 살펴보자면 클럽은 한 3-4명 모아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클럽을 어떻게 혼자 가? 이거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요. 클럽에서 혼자 와가지고 음. 정말 음악 즐기고 가는 사람도 많고 특히 거기서 약속이 있었어. 친구들 한두 명 만났어. 근데 그러다가 친구들이 뭐 다른 일정이 생기든 그날 약속이 뭐 파기가 되든 혼자 남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약간 좀 오늘 취기가 좀 올라서 혼자 좀 놀아도 되겠다. 거기 가서 사람 만들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혼자 가봤습니다. 혼자 간 게 어떻게 간 거냐면 친구가 없어서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친구들이 먼저 가 있어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 끝나고 간 적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리스크는 그게 있거든요. 줄 서 있을 때 생각보다 뭔가 어색해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어. 그거를 어색한 티를 내잖아? 티가 나요. 얘 혼자 왔구나. 혼자 가잖아? 이게 꿀팁이 있는 게 뭐냐면 핸드폰을 귀에 계속 대고 있으세요. 네. 전화 받고 있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면 좀 괜찮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못 갈 건 없고.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가능한 일이다. 근데 혼자 가는 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클럽은 위험하다. 다 같이 가는 이유도 위험하다. 클럽에서 마약 문제니 특히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 밤에 뭔가 술집에 가든 다른 어떤 그 밤에 활동하는 것들은 좀 비슷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리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쁜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근데 클럽만 특히 위험하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어두침침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많고 어쨌든 위험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놀면 좋은 거니까 본인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서 가는 게 좋겠지만 혼자 가더라도 대신에 본인이 좀 술을 적당히 주량 관리를 좀 한 상태에서 가서 이렇게 놀면은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클럽이 위험하다는 오해는 그냥 본인 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어디든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시간에. 그래서 조금 드는 생각이 이제 외국 클럽. 그래서 외국 클럽과 비교한 한국 클럽의 문화를 조금 말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네네. 한국 클럽은 제가 든 생각은 그래도 보수적이다. 그렇죠. 한국 클럽은 아무리 해도 남미를 이길 순 없다. 그렇죠. 한국 클럽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런 게 있죠. 나이트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킹이죠, 부킹. 그렇죠. 우리가 앉아 있으면 이제 조인해 주는 거. 그게 외국에도 있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여서 술 먹는 문화 네. 그리고 안주와 함께 소주 맥주를 먹는 문화. 근데 거기에다가 음악과 DJ가 추가되면서 네. 합석이라는 문화가 생긴 게 사실 나이트 클럽. 이게 우리나라의 좀 고유의 문화 중에 하나라고 봐요. 클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문화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상황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활발해지는 여기서 조금 문화에 좀 괴리가 있었던 거는 제가 느끼기에 나이트 클럽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근데 거기서 그냥 그대로 DJ랑 음악만 추가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클럽의 느낌만 붙여진 게 우리나라의 클럽의 양상이 아닌가. 이게 공통점인지 차이점인지 모르겠네. 네. 클럽에 10명 있다고 치면 10명 중에 8명은 일단 폰 잡고 있거든요. 폰 잡는 문화. 네, 폰 잡는 문화인데 여기 폰 잡고 폰 보는 것도 없어. 맞아. 그냥 인스타 릴스 돌려보는 거야. 폰 보는 척하면서 보통 이제 주변 탐색하고 나 잘생긴 척한 것도 있는데 저는 외국도 그럴 거라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러나? 우리나라 봐봐. 우리 콘서트를 가도 핸드폰으로 그치. 그 작은 화면에서 막 보는. 근데 외국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을까? 외국도 핸드폰 쓰니까. 네. 우리나라는 솔직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의 여덟은 핸드폰을 보고 앉아 있는다. 그게 핸드폰이 급하고 연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니야. 어떻게 즐길지 모르는 거야. 네, 그치. 네, 이렇게 보면서 괜히 이렇게 그냥 헛을 맞아. 부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클럽을 제대로 즐길지 모르기 때문에 할 건 없으니 하는 척하는 거야. 클럽이란 문화가 외국에서 탄생됐죠. 우리가 미국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쪽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들으러 그리고 실제로 내가 춤을 추러. 우리나라는 EDM, 힙합 그리고 일렉트로니카 뭐 그 외의 장르들이 있겠지만 이게 다수거든요. 근데 외국은 굉장히 음악적인 장르가 세분화되어 있는 클럽들이 많고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나서 가는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DJ에 보면 노래 듣고 춤추고 우리나라의 클럽은 합석 그리고 헌팅, 원나잇이 위주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일본 신주쿠를 다녔거든요. 보면은 합석이나 이런 거보다도 본인의 뜻대로 난 노래를 들어 춤을 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비율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왜 어떻게 하냐? 패션을 보면 알아. 나는 정말 오늘 놀러 나왔어. 운동복에 약간 활동적일 그럴 수 수도 있는 복이야? 있고 우리 또 일본은 또 코스프레 강국이잖아요. 나만 오늘 즐거우면 돼.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어. 이게 특히 또 남미 쪽 개성껏 꾸며 있고 재밌게 노는. 근데 그럴 때 잘 되면 헌팅도 하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나도 크다는 거지. 그 비율이. 그러니까 제대로 못 노는 거야. 어떻게 놀게끔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 외국 클럽이든 한국 클럽이든 왔다는 누굽니까? 클럽에서 짱.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사실상 클럽을 지배하는 왕은 예쁘고 섹시한 여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같은 남자애들이 클럽 가서 돈 쓰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클럽에 굴러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여자들이 강합니다. 근데 그럼 남자들은 가서 뭘 해야 되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왔답니다. 테이블을 잡는 게 있고 그리고 양주나 아니면 샴페인을 사는 경우도 있겠죠.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무래도 클럽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고 다시 순환 구조로 여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술 좋은 거 얻어먹게 오니까.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제가 먹이 사슬을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요. 최상위 포식자 잘생긴 남자입니다. 저는 제일 위에는 그 밑에가 얼굴 이쁜 여자입니다. 그 밑에가 돈 많은 남자예요. 잘생긴 남자는 일단 이빨에 대한 그것도 없어요. 슬리퍼를 신고 가도 오케이. 잘생긴 남자는 아까 저희가 말한 찐따들처럼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거대로 멋있지 생각하는 석상 느낌 나고 그렇죠. 움직이면 섹시하고 그 다음이 이쁜 여자 그리고 잘생기지 못하면 돈 많은 남자들이 무조건 그 밑에 차지합니다. 네, 돈 많은 남자들은. 그럼 돈 없는 저희는 어떡하죠? 저희는 잘생겼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외국 클럽에 비해서 한국 클럽만의 독자적인 특징들을 저희가 경험한 대로 말씀드려봤고 기본적으로 클럽이 주둔하고 있는 명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는 오늘 홍대 그리고 이태원, 강남 정도로 한번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성이라기보단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홍대 20대 초반, 강남 20대 초반 여자 존재, 20대 중반 남자 존재, 맞아. 그리고 30 후반 돈 많은 남자 존재. 그렇지. 이태원 제가 봤을 때 30대 맞아. 플러스 외국인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홍대든 강남든 이태원든 여자들은 20대 초반이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고 남자는 이제 홍대에서 20대 초반 때 즐기고 강남에서 20대 중반 즐겼다가 후반을 이태원에서 즐기는 게 저는 정배라 봅니다. 그게 정배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령대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힙합이 홍대는 좀 강세라 특히 음악 랩 종류 이런 애들이 보통 20대 초반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 좀 다남기 그리고 좀 세상에 대한 도전 이런 컨셉을 가진 패션도 그렇게 한 친구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 우리 시선에 봤을 때 얘네 참 아방가르드하다 그런 애들이 가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성형미인이라고 하죠.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에 돈을 많이 썼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강남 논현동 이런 쪽에는 밤일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큰 돈을 벌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정도 맞춰주려면 남자가 너무 어리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돈이 없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 중반 이상부터 돈이 좀 있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돈을 쓸 생각으로 가는 게 좀 보통 강남이다. 이태원의 경우는 이태원은 사실은 20대 후반들이 보통 많긴 한데 20대 초반이 가도 괜찮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보통 주한미군들 많다 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뭐 타투이스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보통 외국
한국의 이국적인 클럽 문화 이런 거를 대한민국에 들고 싶다 하면은 이태원을 많이 찾아가시거든요. 연령대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 다양하게 돼 있는 편이다. 사실 강남은 EDM, 홍대는 힙합 이렇게 좀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태원은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는 편이다. 그래서 본인이 한국에서 네. 클럽을 가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선택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국 클럽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렸고 마지막으로 클럽에서 우리 각자가 제대로 어떻게 놀면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선우 씨 뭐 노하우 있습니까? 뭐? 남성분보다도 우리 여성분들 친한 MD를 여러 만들어라. 아, MD가 뭔지 아시죠? 그쵸. 저기 관리하시는 그런 직원들을 MD라고 통칭하는데 친한 MD가 있으면 오빠 저 친구 몇 명 4명 예쁜 애들이랑 넘어가는데 오늘 샴페인 서비스 하나 안 돼요? 테이블 하나 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렇게 돈 안 쓰고 노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남성분들 중에서도 형 저 오늘 돈 좀 쓸게요. 테이블 살 건데 자리 좋은데 좀 선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차피 클럽에서 놀 거 본인의 목표에 맞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밌게 잘 놀 수 있다라는 말씀에서 친한 MD를 만들어 드렸고 네. 그리고 우리 클럽은 술을 마시고 들어가는 거죠. 금요일이라고 예시를 잡고 우리 순서를 좀 정해 드릴게요. 보통 6시, 7시쯤 홍대에서 만납니다. 우선 저녁 겸 식사를 하죠. 술을 겸해가지고 한 8, 9시쯤 되면 이제 슬슬 헌팅포차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합석이 됐다. 그럼 뭐 클럽 갈 필요 없죠. 뭐. 그죠? 근데 합석이 돼서 재밌게 놀다 보면 시간이 애매해져요. 한 11시에서 12시? 12시 조금 넘을 때 만약에 얘랑 오늘 하룻밤을 보내겠다 라는 사람도 있고 다음번에 그 정도는 아니야? 다음번에 시간을 보내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12시 전후. 그때 클럽을 가주는 거야. 보통은 만약에 오늘 진짜 일 볼 것 같으면은 2차를 가지, 술집을 가지. 그치. 근데 그치. 여기서 좀 애매하다 우리 친구 하자 하면은 클럽을 보통 가요. 이렇게 가는 게 순서고 거꾸로 얘기하면 클럽을 10시, 11시에 가는 사람도 있어. 네. 클럽을 목적으로. 네. 그럼 재밌게 못 놀아요. 클럽에서 이성을 꼬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 차에서 친해져서 네. 다 같이 와서 노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만약에 헌팅포차에서 합석을 실패를 했다. 근데 12시가 됐네. 그럴 때도 클럽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치, 합숙 실패하면 클럽 가는 게 맞죠. 클럽에서 되든 안 되든 분풀이 하는 거지 이게. 분풀이 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저는 뭐 팁을 드리자면 저는 클럽을 그래도 좀 가봤습니다. 클럽에 들어갔어. 자리 선점이 중요하죠. 보통 테이블 잡는 사람보다 테이블 못 잡는 금전적 여유가 맞아요. 있는 사람이 대부분 많을 거라 보고 테이블 안 잡는다는 전제하에 일단 벽 쪽은 반드시 피하셔라. 벽 쪽과 입구 쪽은 피하셔라. 입구 쪽은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만 나눠있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단 입구를 보지 않아요. 스테이지 쪽을 보면서 들어오지. 나가는 사람 또한 짝이 맞춰졌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는 건질 게 없다. 입구 쪽에서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그냥 바람 맞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에어컨 쪽 가지 마세요. 왜요? 에어컨 쪽 시원해서 뭐 내가 거기서 더위 식히려고 오는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 꼬셔야지. 그럴 수 있잖아. 개병신이죠. 왜요? 거의 키스하러 오는 거예요. 에어컨 쪽은 이미 파트너를 만들어서 벽 오겠구나. 쪽은 이미 나가긴 뭐한데 여기서라도 즐겨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간단한 스키집 하는 공간이라고 일리가 저는 있다. 봅니다. 왜냐면 뭐 찐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데리고 나가지. 그치. 그런 사람들을 보는 쪽이 입구 좀 쪽이에요. 간 보는 네. 애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입구는 이퀄 출구입니다. 네. 벽 쪽은 커플들 스킨십 구경하고 싶으면 가라. 그래서 제가 선택하고 싶은 거는 당당하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 속에 들어가면 클럽은 조명빨이란 게 무조건 존재하죠. 약간 보정빨이 있어요. 클럽 조명 아래에서는 콧대도 높아 보이고 T존도 보이고 눈도 더 초롱초롱해 보여. 조명이 이 동공을 쏘고 추가적으로 말 거는 거 절대 주로 하지 마라. 말 걸까 말까 하다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뺏기거든요. 진짜 클럽은 말 걸러 가는 거예요. 무조건 네. 말 걸어야 되면 말 걸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잘 노네요 뭐 이런 말이라도 그냥 걸어보는 게 제대로 놀지 못하더라도 경험이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군중 속에 합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클럽 문화, 특히 한국 클럽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외국의 클럽과의 차이점까지 비교해 가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클럽을 가시는 우리 20살들도 계실 것이고 클럽을 저처럼 처음엔 들어와야 하셨다가 뒤늦게 이제 마지막으로 놀아봐야겠다 또는 직장인들 중에 좀 스트레스 좀 풀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판단 하에 잘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